법을 바꾸지 않아도 보유세가 폭등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거를 문재인 정권 수준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엄청나게 보유세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조절해서 내렸거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 내려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폐지한다, 법제화한다. 이러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소득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공제를 축소하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이 자산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 축소,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를 믹스하면 최대 80%까지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요거를 하나만 선택해서 최대 40%까지 한다. 그러니까 80 보던 사람이 이제 절반밖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보유세 안 그래도 폭등하는데 공제도 못 받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고령자의 고가 자산은 약탈당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몇 달 후면 2026년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이전에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참여연대. 여기에 의견서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해야만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100% 현실화되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에 나온 참여연대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전에 이미 2월 달에 좌담회가 있었고, 좌담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죠. 특히 충격적인 거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 거래세잖아요. 거래세. 거래하면서 나오는 이 취득할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이건 거래세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 자담회 2월 달에 했던 걸 보면은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이거는 소득세다. 소득세. 종합소득세에다가 합산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의견서는 2월달 좌담회처럼 정말 좌담회 주제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이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거는 이제 중과 대상이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염두에 둔다라면 데드라인은 4월 15일입니다. 앞으로 딱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로 가는 길은 상당히 험난할 겁니다. 그리고 고가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도 보유세가 엄청 오를 겁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권 수준 이상의 보유세 폭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길게 보시고 가져갈 자산, 버려야 할 자산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실 때고, 다주택자를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화하고 가장 좋고 미래 가치가 높은 자산은 꼭 지키시고 그 외 자산들은 빠르게 급매여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을 버실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버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똘똘한 한채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보유세가 폭등하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 바로 전세, 월세입니다. 거주비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럼 내가 똘똘한 한채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내 자녀 때입니다. 자녀가 거기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명의분산과 보유세를 낮추는 증여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길게 보셨을 때 자금을 줄이고 자산을 크게 성장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의견서는 이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새로 접하는, 처음 보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곧 세법 개정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일 거고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1주택에 대한 혜택도 축소를 원한다는 거죠. 비과세 기준의 객관화. 이건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고가주택 기준 12억, 12억까지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 12억을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 12억이 과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주택가격 상승하고 지역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에다가 배수를 정해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매년 비과세 기준이 바뀌어 버리겠죠. 이게 더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의도는 뻔히 보이죠. 12억이 아닌 그 밑으로 내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2025년 중위가격, 전체 주택 중위가격이 4억 2천에서 4억 3천입니다. 그러면은 두 배를 하게 되면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9억이었잖아요. 거기에 또 맞춰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결론은 비과세로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액인 3억, 이 구간 세금 받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 이 기본공제, 이거 12억 아니라 아까 말했던 비과세 기준이랑 맞춰서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의 비례한 과세 원칙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하자. 매년 바뀌는 과세 기준이 어떻게 합리적인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 나오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정비해야 된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우리가 종부세 할 때 산식에 들어가는 비율이죠. 이거를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이거를 양껏 올렸다가 윤석열 정부 때 최저로 시행령으로 60%까지 낮춰놨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비하자. 그래서 보유세 부담 낮추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해당 제도를 폐지, 단계적으로 축소, 그래서 공시가격이 과세 표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공시가격을 세금의 표준으로 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종부세 60%로 하고 있고 재산세는 30에서 70%로 하고 있는데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자. 산식에서 얘를 그냥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요거를 100%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폐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100%라고 하는 건 똑같죠. 폐지랑.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고 재산세고 폭등할 겁니다. 그냥 2배 되는 겁니다. 지금 내시는 거에 2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비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공제를 축소하자라는 의견인데 이거는 일정 부분 나올 것 같아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이게 뭐냐면 장특공제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종부세 낼 때 공제를 해주거든요. 오래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1주택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1주택자 차례라니까요. 1주택자의 혜택이에요. 그 공제 받는 게 종부세에 있어서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는 이 최대 80% 종부세 낼 때 공제를 해줍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근데 요거를 너무 과하다. 이게 80% 과하다. 그래서 고령자나 장기 보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최대 40%만 받아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를 40%밖에 원래 80% 받던 걸 40% 받는 거니까 보유세 2배 되는 겁니다. 1주택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이거는 적용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의견서인데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정부의 방향성과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 지금 4년 연속 동결했죠. 예, 윤석열 정부부터 지금까지 동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지금 한 번 동결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얘기했죠.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거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드맵상 26년 목표치, 예, 80% 이거랑 괴리가 있다.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난다. 원래 로드맵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 반영 형평성 개선 그리고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 예,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가 낮아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100%로 가까워져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시가가 100%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는 안 된다. 세금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생각이 뭐냐면, 자, 이게 현실화율, 저가주택이나 고가주택이나 현실화율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근데 틀린 게 있어요. 뭐냐? 금액. 고가주택의 70%,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남는 거잖아요. 저가주택의 나머지 30%는 금액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사실. 근데 퍼센테이지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평성이 왜 어긋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가주택일수록 낮은 시세 반영,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저가주택도 이거 70으로 받으니까는 똑같은 시세 반영이거든요. 근데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이득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고가주택일수록 30%는 똑같지만 금액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럼 얘가 고가주택이 더 유리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인데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얘네는 이득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없애려면 그냥 100%로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저가주택도 그냥 100%, 고가주택도 100% 해서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안 들게 만들자. 저가주택도 그냥 세금 많이 내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로드맵대로 이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시가격에 관련된 이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 이 두 개는 반드시 상향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관 그리고 이행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2천만 원 이하로 연에 임대소득을 올리시는 분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사업소득이든 직장인이든 요거랑 별개로 보고 2천만 원 이하면 따로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왔냐면 이 소액 임대인인데 이게 사업소득이랑 직장소득이랑 합쳐지면 이 세율이 너무 증가해서 우리나라는 과표를 나누고 세율이 바뀌어요. 최대 45%로. 근데 이 구간에 있던 분이 갑자기 이거 2천만 원 더해지면 이 구간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뭐 10%, 뭐 20%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러면은 이걸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시는 분 외에는 다 처분하게 될 겁니다. 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면은 억울하게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율이 올라가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은 한 달에 뭐 100 얼마죠? 200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200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 더 내려야 된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1천만 원으로 낮추자.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8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원룸 가격이에요. 예, 서울의 원룸 하나만 임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세금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분리과세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범위 축소하고 또 인정비율, 뭐 경비 인정비율도 반으로 줄여버려야 된다. 지금 60, 50을 반으로 줄이고 또 기본공제 금액도 그냥 폐지해야 된다. 세금 무조건 많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임대 놓습니까? 지금 임대 말살 정책을 계속 피고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와 더불어서 이런 소액 임대인들 시까지 말리는 거죠.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럼 누가 임대를 놓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 상속세를 꼭 개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말이 없죠.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진행 사항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오히려 역으로 더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공제 축소해야 된다. 예, 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일괄 공제 금액을 3억으로 내리자. 원래 이거 더 올리려고 했던 건데 내리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 상속 금액도 공제 금액을 5억에서 3억으로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내리고 있네요. 오히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예전에 구식 금액, 공제 금액과 세율을 가지고 상속세를 대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파트 하나를 물려주면 그게 되겠냐? 지금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 하나는 온전히 줄 수 있는 정도로 현실에 맞게끔 상속세도 개편이 돼야 된다. 공제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참여연대 의견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불평등 완화 기능, 예, 그래서 그 자산 불평등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금을 많이 거두자. 있는 사람들한테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자. 음. 이렇게 하면 누가 자산을 모으려고 하고 다 뺏길 텐데 지금 뺏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과세 기반 넓히자는 게 상속세를 소득세 보완 세제로 실제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소득세 보완 세제. 와,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지금 각종 세금, 특히 1주택 관련돼서도 강력하게 지금 공제를 축소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내게끔 하겠다. 다주택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의견을 함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공시가격에 관련된 내용은 축소, 공제 금액을 줄인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보유세 폭등이라는 얘기예요. 공제 금액 줄이고 세금, 세수 확보를 확대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노년층이 가장 취약할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 예, 이제 고령에 대해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그동안 공제해줬던 금액도 반토막을 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보유세를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결국엔 보유세 때문에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그냥 젊었을 때 사서 평생 살았을 뿐인데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면 그냥 팔아라. 팔고 저 낮은 데로 가라. 여러분, 이 세제 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공시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서울 평균 18.67%.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보유세,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아깝다, 세금이 너무 아깝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귀결되면서 자산을 던지시는 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이후에 후속적으로 공급은 떨어지고 거주비는 보유세에 걸맞게 그 이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구조고 부동산의 학개론에도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농경사회부터 있던 조세 전가의 법칙을 어떻게 깰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본격적인 자산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각종 공제를 축소하고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겠지만 여기에서 내 소중한 자산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자산 선택을 잘 하셔서 장기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하실 분들은 빨리 증여하시는 게 가장 싸게 증여하시는 길이고 또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자산이 없으면 거주비 폭등의 희생양이 될 거거든요. 최대한 서울의 아파트,
웬만하면 신축 아파트. 자본이 없으시면 서울의 상급지 재개발. 이제 진행되는 현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저렴하게 3억, 4억, 5억이면 충분히 좋은 위치들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추천드렸던 지역들 4억, 5억 정도 됐던 물건들 다 지금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자녀가 걱정되시는 분들, 남은 서울의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개발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특강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